오늘은 저번에 소개해드린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일본 작가 다사카 히로시라는 작가의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 10번 가까이 읽었습니다. 양자역학과 관련되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불가사의한 일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연이다, 착각이다. 저 자신도 그런 걸 별로 전혀 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제가 어릴 때 천주교를 좀 다녔지만 커서는 아예 무교죠. 제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 절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여성분들 여기 보면은 목사 또는 스님들 참 기도하고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 믿음, 영성 저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연하게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양자역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인연따라 다사카 히로시의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책을 또 접하고 그 작가가 여러 권 낸 작가들 책을 쭉 보면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과학적인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제목이 불가사의한 일은 단순한 우연인가? 우리가 불가사의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저 자신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연이다, 착각이다, 환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좀 더 과학적으로 그것을 이론적으로 접근할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책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은 우연인가?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죠. 자, 우리가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불가사의한 일이 사실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양자역학이 나오고 또 여러가지 새로운 가설을 보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 우연한 불가사의한 일들,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불가사의한 일이 사실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학이 원인을 밝히지 못한다 하여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 내 신경의 오작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요즘도 불가사의한 일은 매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식 있죠? 생각, 아프다 이런 생각, 의식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서 생겨난다고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뇌에서 생겨난다고 보겠죠. 뇌. 우리의 의식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과학은 이런 기본적인 것에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식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뇌에서 생겨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뇌를 해부해 신경세포의 움직임을 아무리 조사해봐도 의식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식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과학이 밝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 신경세포에서 그런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의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뇌를 분석하고 조사를 해봐도 신경세포를 조사해봐도 거기에는 의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불가사의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봅시다. 물, 우리가 말하는 물 분자 있죠. H2O 아닙니까? 물 분자의 성질을 한번 보기 위해서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를 아무리 분해가 보더라도 물 분자의 성질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 분자의 성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1개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수소 원자 2개를 아무리 쳐다보고 산소 원자 1개를 아무리 분석해도 거기에는 물 분자의 성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일단 제가 글에는 2가지만 적었지만 사실은 무수히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들은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과학에 의지하며 과학을 믿고 살아갑니다. 과학을 의지하고 과학에 믿고 살아갑니다. 자, 유물론적 세계관에 빠져있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를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과학에 빠져있는 사람은 믿지 않죠. 자, 유물론적 세계관에 빠져있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과학이 부정함으로 신비한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착각이다라는 것은 그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선입관 없이 우리 세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학이 부정하면 그것은 착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미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첨단 과학인 양자역학이 이 불가사의한 일이 단순한 우연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첨단 과학인 양자역학이 제시하는 뭐가 있냐?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 제로 포인트라면은 뭐 0을 출발점 0을 말하죠. 제로 포인트가 그런 장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에. 자, 그것이 뭐냐? 양자역학에서 제시하는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우리가 불가사의한 일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이 양자역학이 제시하는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이 이 불가사의한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긍정적인 답을 줄 것이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가설이라고 이야기했죠. 가설. 가설은 뭐냐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가설이 진실일 것이다, 사실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설입니다. 그것이 가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은 가설을 바탕으로 발전합니다. 과학은 전부 가설을 바탕으로 발전합니다.
아마 이럴 것이야. 가설을 세워놓고 그 뒤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맞거든요. 맞으면 이 가설이 맞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자, 실험의 결과 사건들이 정당성을 가질 때 가설은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그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을 양자역학에서 한번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자,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주의 탄생론을, 우주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탄생된 것인지, 우주의 탄생론을 생각할 때 양자역학에서 제시하는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은 결코 비과학적인 이론이 아니며 가설로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로 포인트 가설이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로 포인트 가설이란 무엇이냐? 최첨단 우주론에서는 우주는 138억 년 전에 탄생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8억 년 전에 탄생했다. 그러면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그때는 무엇이었느냐 이거지. 무엇이었느냐 이거지. 이 우주가 탄생한 것이 138억 년 전인데 그 탄생하기 전에 여기는 무엇이 있느냐. 여기는 무엇이냐? 진공이었습니다. 허공, 진공. 자, 그렇다면 이 허공, 진공에서 우주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진공에서. 자, 이 진공의 어떻게 탄생했느냐 봅시다. 진공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양자의 움직임, 진공의 미세한 움직임이 양자 요동을 일으키다 보니까 양자 요동을 일으켜 상반되는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를 말합니다. 상반되는 전하를 지닌 같은 성질의 가상 입자인 물질과 반물질들이 나타났고 그들 간의 비대칭 때문에 움직이면서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가 서로 안 맞다는 것이죠. 비대칭 때문에 팽창하면서 극미소 우주를 만들었으며 이것이 빅뱅, 대폭발하여 지금의 우주를 만들었다고 우주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허공, 진공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양자진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진공에서 뭔가 움직임, 미동, 요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동을 치다 보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어긋났다는 것이죠. 안정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뭔가 요동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긋나면서 거기서 물질과 반물질들이 나타나고 그들 간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대칭 때문에 팽창하면서 극미소 우주를 만들었으면 이것이 대폭발하여 지금의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우주론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팽창은 지금도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자 봅니다. 달도 지구로부터 매년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3.8cm 지구로부터 달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3.8cm. 달도 지구로부터 매년 조금씩 멀어지고 그리고 저 안드로메다 성운이 있죠. 가장 밝은 성운입니다. 안드로메다 성운. 250억 광년 떨어진 곳이 있는데 이 성운도 매년 이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원경으로 보니까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점점 붉은색을 띈다는 것입니다. 붉은색을 띈다는 것은 이 안드로메다 성운이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달도 점점 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안드로메다 승원도 점점 지구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진공이라고 그랬죠. 진공.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거기서 양자의 이동, 움직임에 의해서 우주가 태어나면서 빅뱅에 의해서 이 대우주가 생겨나면서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지구 위에 있는 우리 인류가 만들어졌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 진공, 우주가 생겨나기 전의 진공, 이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며 에너지의 파동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 그 진공 상태 거기에는 에너지 파동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가 아니고 에너지 파동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빅뱅 이론과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입니다. 자, 미시세계에서 그러면 이 에너지가 거기서 진공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가 아니고 에너지라 그랬죠. 무가 아니고 거기에서 이 우주 물질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빅뱅 이론이고 양자역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물질 세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시 세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세계가 거시세계입니다. 거시세계입니다. 이것은 고전역학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관성의 법칙, 또는 가속도의 법칙, 또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들이 고전역학입니다. 이것은 거시세계를 볼 때 그것이 적용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작은 세계를 한번 본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원자죠.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세계, 물질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시세계입니다. 자, 미시세계에서 이 물질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최후로 남는 것은 원자라 그랬죠. 원자. 어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텀. 원자는 다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전자와 양자, 중성자라는 소립자로 이루어졌다. 소립자. 소립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과학적으로 보니까 에너지며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며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을 미시세계적으로 관찰해 봐도 에너지며 파동이다. 에너지며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생겨난 원초적인 그 공간, 거기에는 뭐가 였다 그럽니까? 에너지가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그 공간에 에너지가, 파동이, 힘이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미시세계로 쫙 봐도 그 원자, 소립자에 보니까 거기도 에너지며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다는 것이죠. 흑공도 에너지며 파동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도 에너지며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공도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그 진공, 양자 진공, 그것도 파동이고 우리가 미시세계에서 물질을 쫙 보니까 그것도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같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입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증명되는 것, 그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양자역학에서 과학적으로도
반야신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식이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보는 공, 거기서부터 물질이 생겨나고 물질을 자세히 보니 그것 또한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들이 이 세계, 이 세상에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색적 시공 공적 시생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심 전심 그런 게 있죠. 이심 전심 또는 예감, 예감 또는 직감, 또 싱크로니시티, 잘 모르시겠죠. 싱크로니시티, 동시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침 그것이 딱 필요한데 그것이 딱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싱크로니시티입니다. 동시성입니다. 내가 저것이 딱 필요한데 테이블을 딱 보니까 마침 그것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내 눈에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싱크로니시티입니다. 또 기시감, 기시감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 갔는데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미 봤다는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또 컨스텔레이션, 컨스텔레이션은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모든 상황들이 그쪽으로 선택하도록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콘스텔레이션인데, 지금까지 과학은 이런 이심전심, 예감, 직감, 싱크로니시티, 뭔가 어디서 본 것 같다, 기시감, 컨스텔레이션 같은 그런 불가사의한 사건들에 과학은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답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단지 단순한 우연이다, 착각이다, 또는 내 신경의 오작동으로 치부할 뿐이다. 과학은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열린 마음으로 양자역학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을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로 포인트가 뭐냐? 그 우주가 탄생하기 전의 양자 진공 상태가, 그때가 제로 포인트가 됩니다. 처음이다.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공, 즉 양자 진공은 우주를 만들어낼 만큼 막대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최첨단 과학인 양자 물리학의 인식이다. 양자 물리학의 인식이 뭐냐? 진공은 우주를 만들어낼 만큼 막대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최첨단 과학인 양자 물리학의 인식이다. 양자 물리학은 그렇게 진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양자 진공이 가지는 에너지를 뭐라고 그러냐?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제로 포인트 에너지. 그런 진공 상태를 뭐라고, 제로 포인트 필드의 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설에 의하면 양자 진공 안에 우주의 모든 사건의 모든 정보가 파동 정보로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입니다. 자,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 자, 가설은 아마 그럴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가설을 세우고 뭔가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을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가설들은 맞는 것 같아. 이럴 때 우리가 세운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은 사실이다, 아마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과학이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우주가 탄생하기 전의 진공 상태, 거기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있다 그러죠. 이 에너지가 우주를 만들 만큼 많은 양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을 제로 포인트 필드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가 뭐냐? 제로 포인트 필드의 장이라고 그러죠. 이 장에는 뭐냐? 이 우주가 생기고 나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정보가 파동 정보로서 그 제로 포인트 필드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학이 아무리 해도 그런 불가세한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과학은 우연이다, 착각이다, 환영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이 그런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사실은 있죠. 과학이 모를 뿐입니다. 자, 그렇게 보는 것. 우주의 모든 사건, 모든 정보가 파동 정보로서 그 제로 포인트 필드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가세한 일들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가세한 일들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다, 그러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이런 이해가 될 때 그것은 가설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본 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다사카 히로시의 책의 요지입니다. 제가 그 책, 이 두꺼운 책을 전부 한 3장 정도의 나름대로 제가 요약을, 제가 핵심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입니다. 자,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에는 어떤 것이 저장되어 있는가? 우주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 제로 포인트 필드의 가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주가 생겨나고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당신이 태어나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모두 제로 포인트 필드에 그 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정으로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가사의한 일들을 과학이 증명해내지 못하죠. 그러면 이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제로 포인트 필드가 아마 있을 것이다. 맞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을 한번 분석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해가 된다. 그럴 때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에너지 속에서 이 우주가 태어나고 태양이 태어나고 지구가 태어나고 달이 태어나고 우리 인류가 태어났다. 그 처음의 시초는 진공이었다. 진공 안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에너지 파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미시세계로 이런 물질들을 쫙 조사를 해보니 거기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파동이라고 그랬죠. 에너지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공이 에너지 파동이고 물질도 에너지 파동입니다. 그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이렇게 양자역학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그 제로 필드의 장에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주가 생겨나고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당신이 태어나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모두 그 장에, 제로 포인트 필드의 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왜? 제한된 정보 때문에. 그런데 우주는 무한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단순한 우연이다, 착각이다,
뇌작용의 오작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자, 불가사의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양자진공, 제로포인트 필드는 우주의 탄생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포인트 필드 그 장은 우주의 탄생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주의 제로포인트 필드 그 에너지 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작은 정보로 신비한 불가사의한 일의 원인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신비한 일을 우연이다, 착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로포인트 필드 가설에 의하면 신비한 일도 다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일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원인에 그런 결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 미신이다, 우연이다, 착각이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로포인트 필드 가설에는 우주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볼 때는 그런 신비스러운 일도 다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단지 과학이 모를 뿐이고 우리 인간이 모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원인에 그런 결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원인을 모를 뿐이다. 제로포인트 필드 장에서 우연이 없죠. 모두 무엇입니까? 필연이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과학도 알지 못하죠. 과학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죠. 과학도 알지 못한다고. 과학도 우리의 생각, 의식이 어디서 나는지 과학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의식이 어디서 나는지 아무리 내 신경세포를 분석해 보더라도 거기서 우리의 의식, 생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과학의 한계점입니다.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에 의하면 다 생각이, 의식이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우주에서, 우주의 제로 필드 장에서 접속에 의해서 그 정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간혹 우리의 뇌와 신체가 어떤 특수한 경우에 예감이나 직감을 느껴 화를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감이나 직감을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감이나 직감을. 그건 어떤 경우냐? 어떤 특수한 경우에 예감이나 직감을 느껴서 화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그런 예감, 직감으로 꿈이 이상하다. 그러니 오늘은 내가 차 운전을 외부에 멀리 나가는 차 운전을 안 하겠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경우, 자, 특수한 경우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이 장에서 말하는 특수한 경우가 뭐냐? 우주의 제로포인트 필드라는 무한한 정보의 장에 우리의 뇌와 신체가 주파수로 접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요때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 간혹 있습니다. 이때 어떤 특수한 경우에 우리의 뇌와 신체가 우주의 제로포인트 필드의 무한한 정보의 장에 주파수로 접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때 예감이나 직감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감을 우리가 심층의식에서 믿고 오늘은 차 운전을 시외로 나가는 차 운전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화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유용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예감으로 그 장소에 가지 않을 수 있고 또 배를 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 안 좋았다 이거지. 그래서 타이타닉호를 승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배가 도저히 침몰을 할 것 같지 않은 그 배가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화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감, 그 예감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그것은 모든 정보가 그 우주에 있는 제로포인트 필드라는 그 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에 우리의 이 의식이 어떤 한 주파수로 접속이 될 때 그 정보를 받아서 예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오늘 차 운전 안 해야 되겠다. 오늘 나는 그 배를 안 타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다,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인을 과학이 못 밝히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가설을 한번 씌워본다는 것입니다. 맞으면은 그 가설이 정당하다는 것이겠죠. 자, 불가사의한 예감이다. 자, 나도 그런 경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일전에 차를 주차하고 차문을 열 때 순간적으로 천천히 열고 싶었다. 운전석 차문을 여는 순간 어떤 차가 나의 차문을 강하게 충돌하였다. 왜 하필 그때 몸을 천천히 내리려 했는지 모른다. 직감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때 마침 평상시처럼 빨리 차문 밖으로 몸을 내렸다면 내가 죽거나 아니면 많이 다쳤을 것입니다. 우주가 예감으로 그런 정보를 내게 내려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입니다. 일전에 제가 차를 타고 이제 내리는데 차문을 여는데 제가 보통 때는 차문을 연과 동시에 내 몸이 밖으로 나옵니다. 보통 경우는. 그런데 그날은 뭔가 차문을 열고 내리기가 싫었습니다. 그때 여는 순간에 뒤에 오는 차가 내 운전석 차문을 그대로 박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몸이 나왔더라면 나는 죽었거나 아니면 아주 많이 다쳐서 병원에 몇 년간 누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감으로 괜히 좀 천천히 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우주가 나에게 그런 예감을 줬던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운이 좋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운이 좋았다. 그런데 그런 운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 그것이 양자의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제로포인트 필드 가설입니다. 거기에 내가 접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는 우주가 탄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정보를 거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파수로서 좀 천천히 내리라고 아마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죠. 일반적인 사람도 운이 좋았다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사실은 이런 공부를 하고 하니까 좀 더 실감이 나고 그런 신비로운 일들, 우리가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제로포인트 필드의 장은 조금 깁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이렇듯 제로포인트 필드의 장은 우주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로포인트 필드의 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과학이 뭐 불가사의한 일에 대해서 뭐 원인을 밝히려고 한다는 것은 이 우주가 볼 때는 가소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이다, 우연이다, 착각이다, 내 신경세포의 오작동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 그 사건에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의 그 제로포인트 필드의 장은 우주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상적인 우리 의식 상태, 보통의 우리 의식 상태, 그냥 뭐 친구들하고 농담하고 뭐 이런 거 상태 있죠. 뭐 깊은 명상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고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헛소리 하는 거, 농담 따먹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의식의 상태인, 그것을 표면 의식이라 하거든요. 이런 의식의 상태에서는 제로포인트 필드에 연결되기 어렵다. 제로포인트 필드에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통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상태에서는 불안, 두려움, 질투,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판단과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와 명상,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뇌, 양자적 프로세스로 움직이는 이 뇌가 주파수로서 우주에 있는 제로포인트 필드에 접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접속이 됨으로써 거기에는 무한한 그런 정보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뭐로? 직감으로, 예감으로. 그럴 때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현명한 판단과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그런 농담, 허례허시적인 말, 쓸데없는 말, 이것보다는 뭘 해야 된다 그럽니까? 기도와 명상, 침묵이 필요하다. 침묵. 그럴 때 우리의 뇌가 그 우주에 있는 양자 필드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양자적 프로세스의 우리의 뇌와 신체가 제로포인트 필드의 장에 연결되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말은 제로포인트 필드의 접속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을 끌어다니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운을 어디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까? 우주에 있는 제로포인트 필드의 장에서 좋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좋은 답을,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면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말은 제로포인트 필드의 접속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침묵하는 것이 좋다. 의식이 제로포인트 필드의 장에 연결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자, 많은 고성들이나 수행자들이 무건을 실천한 이유다. 무건을 해라 그러죠. 침묵해라 그럽니다. 그럴 때 마음은 맑아지고 우리의 뇌는 우주의 제로포인트 필드의 장에 연결되어 좋은 운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로포인트 필드 가설은 삶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침묵은 제로포인트 필드의 장에 연결을 쉽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만큼 이 침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을 하면은, 명상을 하고 침묵을 하면은 우리의 이 양자적 프로세스의 이 뇌가
우주에 있는 제로 포인트 필드에 접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이루게 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침묵입니다. 침묵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제로포인트 필드에서는 유사한 정보가 모이는가? 유사한 정보가 우리가 모이는가? 자,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의 답을 찾는 과정이다. 찾는 과정입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했는데 실패할 때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했는데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은 찾는다는 것입니다. 양자적 프로세스의 그 우주에 있는 다양한 정보 중에서 좋은 것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찾아내게 되겠죠. 혼자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 그 답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문제의 답을 찾는 과정이다. 사실은 우리 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제로포인트 필드의 무한한 정보의 장에서 현명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 고요히 생각하면 의식은 반드시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은 제로포인트 필드에 무한히 저장된다. 그리고 나의 생각, 의식은 저 우주의 제로포인트 필드에 저장이 됩니다. 내가 평상시 하는 생각, 의식이 우주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후에도,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의식 정보는 제로포인트 필드에 영원히 저장됩니다. 영원히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저장될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은 없더라도 그 의식끼리 상호작용으로 지속적으로 그 의식이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고 아주 그렇죠. 함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의식이 전부 우주에 있는 제로포인트 필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양자역학의 제로포인트 필드 가설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 그것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맞는 것 같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죽음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태도는 겸손하게 되고 입은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하는 생각, 의식, 이런 것이 모두 우주에 저장되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와 명상, 침묵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침묵을 하게 되면 우주에 있는 많은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 나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우주로부터 좋은 정보를 받게 되고, 자, 침묵하게 되면 우주로부터 좋은 정보를 받게 되고 당신에게 좋은 눈이 펼쳐집니다. 좋은 눈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 저 우주에 있는 그 에너지, 제로포인트 필드의 에너지는 우리 고전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면은 좋은 것이 나에게 내려옵니다. 나쁜 것을 주면은 나쁜 것이 나에게 내려옵니다.
나쁜 것이 나에게 내려옵니다. 공을 3개 치면은 저 벽에서 3개 튕겨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있는 그런 장, 제로 포인트 필드의 장은 중립적입니다. 어떠한 누구를 좋아하고 편애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 우주는 존재합니다. 단지 내가 좋은 생각, 적극적인 생각, 될 수 있다는 생각, 나는 운이 좋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일들이 나에게 펼쳐집니다. 내가 주파수를 그런 것을 보내면 거기에 맞는 주파수로 나에게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의식,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우주로부터 좋은 정보를 받게 되고 당신에게 좋은 눈이 펼쳐집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명상과 기도, 침묵으로 당신의 의식이 제로포인트 필드의 장에 원활히 접속을 하면 당신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이런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제로포인트 필드의 그런 가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또 받아들이게 되고 또 평상시 그런 명상과 침묵,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런 행동을 할 때 우주와의 우리의 이 내가 우주에 있는 그런 제로 포인트 필드의 장과 접속이 되어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아마 분명히 좋은 결정과 선택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삶이 좋아지죠. 저는 이런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을 보고 요즘 제 삶은 점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내용을 좀 더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그랬던 제 영상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무한한 우주에 비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또 항상 명상과 기도로 침묵하게 되면 그런 우주의 장과 연결됨으로써 좋은 정보를 받아서 내가 어떤 이 현실에서 일을 하면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아마 분명 좋은 선택을 하면서 내 삶이 아마 분명 긍정적으로 좋은 삶이 나에게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